생초보인데 용어도 언제 하며 공부를 언제 하며 답답하다 그러신 분들이 많거든. 만 열심히 하셔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모두공인 설명회가 드디어 열렸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기다리던 설명회인데 여러분도 기다리셨죠? 그쵸? 그래서 여러분도 기다리셨을 거예요. 모두공인 이번에 새롭게 런칭하면서 모두공인에 대한 설명도 좀 드릴 거고, 여러분이 이제 공인중개사 합격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가이드를 잡고 어떻게 갈지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총 순서는 3개의 3부로 기획이 되어 있습니다. 1부에는 우리가 이제 공인중개사 시험은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요? 공인중개사 시험은 어떤 시험인가요? 공인중개사는 어떻게 돌아가나요? 등등등 요걸 좀 설명을 드리고, 생초보는 어떻게 하나요?를 또 하나 잠깐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직장인들 공부를 어떻게 할지, 이렇게 3가지 챕터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2부에서는 이제 우리 모두 공인만의 어떤 커리큘럼, 그런 것들을 2부에서 이제 설명을 드리게 될 거고요. 3부에서는 여러분이 굉장히 궁금해하는 아주 세부적인 Q&A. Q는 여러분이 알아서 올리셨고요. 우리는 A를 합니다. 그게 3부 때 이제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1, 2, 3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1, 2, 3부 다 합쳐봤자 아마 1시간 남짓 정도 될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시간 날 때 조금씩 봐주시면 되게 고마울 것 같아요. 일단은 우리가 이제 1부를 시작하기 전에 지금 여기 우리 간판은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간판이 있어요. 요거 이쁘죠? 우리는 안 보여요. 이쪽에 계신 분은 이제 장현명 선생님이고요. 1차 대표로 나오셨습니다. 1차 시험 과목 중에 민법 과목을 담당하고 있고요. 우리 모두공인 공인중개사 팀에서는 이래 또 제가 막내를 맡고 있는 장현명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되게 웃긴다, 그죠? 우리끼리 인사하고 우리끼리 박수하고. 그 다음에 2차 대표로 우리 이현 선생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 부동산 공시법을 강의하고 있는 이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화면으로만 인사하게 되는 게 정말 안타깝기도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좀 더 가깝게 느껴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가운데 앉았으니까 제가 제일 짬밥이 좋죠. 네, 제가 제일 급이 높은 사람은 아니지만 저는 이제 그 모두공인 공인중개사 그 팀장 맡고 있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공법 담당하는 장진 선생입니다. 앞으로 여러분과 가장 최악의 과목을 가장 힘들게 공부하실 텐데, 뭐 세부적인 거는 공법 얘기는 3부 때 또 말씀드릴 거예요. 이게 헬게이트가 어떻게 열리는지 말씀을 드릴 거기 때문에 네, 그거 3부 때 뵙게 될 거고요. 네, 저는 장진 선생이라고 합니다. 박수 한 번. 예. 와, 이거 너무 하는 거 아닙니까? 와, 이거 안 해. 그러니까 첫 번째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짜잔. 첫 번째 뭘까요? 공인중개사 너의 정체를 밝혀주마가 첫 번째 시간입니다. 공인중개사 시험. 이거 1년에 출원자만 30만 명 가까이 돼요. 30만 넘어요. 네, 30만 넘고요. 점점 더 늘어나고 있죠, 그쵸. 지금. 합격자가 3만 명 조금 넘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는 뭐냐면 20대, 30대의 출원자가 거의 50%에 육박하고 있다는 거예요. 공인중개사 출원자 30만 명이 넘는 사람 중에 15만 명이 20대, 30대라는 얘기입니다. 예전에 우리 공인중개사 그러면 세 글자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복덕방 할아버지. 그죠. 복덕방 할아버지. 할아버지까지는 좀 너무했어. 요즘은 복덕방이 아니라 정말 전문 자격증이 됐어요. 토지와 건물에 중개에 관련된 그렇지. 농지도 할 수 있고, 그리고 건축과 주택에 관련된 것도 관여할 수 있고, 나중에 주택법 나중에 공부하시게 되면 주택법에 공인중개사가 조문에 아예 써 있어요. 그래서 그 정도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그런 전문 자격증이 됐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출원자도 많다는 얘기고, 일단 이게 정체를 알려면 어떤 과목을 봐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자, 1차 과목은 일단 2과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과목은 부동산학개론이고요. 두 번째 과목은 민법 및 민사특별법이에요. 정확한 명칭을 보면. 자, 부동산학개론이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운 과목으로 유명합니다. 왜냐면 부동산학개론은 유일하게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 과목 중에서 법이 안 들어가 있는 과목이죠. 글의 구도 나오기도 하고, 토지 감정평가 뭐 이런 것도 나오기도 하고, 막 경제학과 많이 비슷하죠. 그렇죠. 그게 이제 1차 과목이고, 또 1차 과목 또 있잖아요. 민법 및 민사특별법 담당하시는 우리 장현명 선생님. 그래서 이 두 과목이 1차 과목입니다. 그다음 2차 과목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면 2차 과목은 중개사법이세요. 공인중개사법하고 중개실무 과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옥문이 열리는 부동산 공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공시법하고 부동산 세법이 하나로 묶여 있죠. 그래서 교수님은 이제 두 분이시긴 한데 과목은 40문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 개수를 조금 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문제 개수는 각 과목당 40문제고요. 그리고 악독한 시험인 만큼 오지선답니다.
시간에 좀 문제가 있겠죠, 아무래도. 그렇죠. 그리고 시간도 상당히 타이트한 시험이기 때문에 그래서 1차 시험, 2차 시험 과목은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알아두셔야 될 거는 1, 2차를 동시에 응시하실 수도 있고 1차 과목만 따로 응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차를 합격하시게 되면 그 다음에 2차를 한 번 더 볼 수 있는 보너스 스테이지가 주어집니다. 그걸 우리가 굉장히 유식한 말로 2차 시험이 유예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긴 하는데 천만다행인 건 40문제가 5개잖아요. 200개잖아요. 200문제가 죄다 객관식입니다.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는데 이게 객관식은 왜 한 방에 진짜 끝낼 수 그렇죠. 있잖아요. 한 방에 끝냈죠. 주관식이면 자기가 잘 쓰고 나왔는데 떨어지는 경우도 많아요. 자, 그러면 이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할 때 있어도 우리가 무슨 얘기를 좀 해야 되냐면 점수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한 과목이 40점 밑으로 내려가면 무조건 떨어집니다. 40점까지도 괜찮습니다. 40점까지니까. 그리고 평균이 5과목을 합쳐서 60점을 넘어야 됩니다. 공인중개사 무슨 시험입니까? 절대평가죠. 근데 절대평가인 만큼 이게 생각보다 그 40점, 60점을 맞는다는 게 그렇게 쉽진 않아요. 1차 과목 두 과목도 뭐 기본 룰은 같습니다. 어쨌든 평균 60 이상, 그리고 둘 중에 어느 하나도 40보다 떨어지면 안 된다라는 건데, 그래도 1차 과목 두 과목, 그러니까 부동산학 개론하고 민법 과목들은 전반적으로 그래도 60점 이상을 목표로 잡는 게 충분히 가능한 시험이거든요. 두 과목 모두. 네. 거의 반타작 아니에요, 그러면은? 사실 뭐 반타작보다는 좀 높게 느껴지겠지만, 예, 반타작하는 거는 사실 너무너무 쉬워요. 이거는. 예. 50점에 맞추는 거에 공부를 하시게 되면은 그러면은 너무 이제 쉬운 공부를 하게 되는 거고 또 위험한 공부를 하게 되시잖아요. 두 개가 성격이 좀 다릅니다. 민법은 이제 법 논리를 가장 극대화한 과목이고요. 부동산 개론 같은 경우에는 좀 여러 가지 좀 사회과학적인 요소들이 많이 들어가는 과목인데, 저는 여러분들이 어쨌든 간에 둘 다 65점 이상은 맞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민법이 좀 더 자신한테 맞다, 본인한테 맞다 싶으면은 민법을 한 75점 정도까지 목표로 잡으시고 학개론 과목을 뭐 65점으로 잡으실 수 있고요. 반대의 경우라면 마찬가지로 역전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1차에서 평균적으로 여러분들이 70점을 충분히 맞을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2차 과목은 어떻습니까? 2차 과목도 크게 다르진 않은데요. 2차 과목에서는 가장 믿을 만한 과목이 중개사법이 있습니다. 그렇죠. 중개사법. 중개사법이 80점을 받거든요. 물론 공법은 꽈락을 넘기는 정도겠죠. 아, 그렇죠. 그래서 그 중간에 메꿔주는 점수는 제가 담당하고 있는 공시법이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공시법에는 쉬운 법이 있고 어려운 법이 있거든요. 공간정보법에서 점수를 많이 확보하시면 등기법이나 세법에서 점수를 많이 따지 않더라도 충분히 70을 넘길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부동산 공법에서 모자란 점수 같은 것들은 중개사법이나 아니면 공시법에서 충분히 다 커버가 될 겁니다. 그럼 이렇게 되는 거래요. 그 중개사법에서 80에서 85 정도 스코어를 올릴 수 있는 거고, 공시법에서 70점 정도면은 부동산 공법은 45에서 55, 많게는 60점만 맞아도 평균 70으로 합격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평균을 맞추는 게 목표니까 이게 상대평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마련한 것은 3-4-3 구조입니다. 상급 문제 30%는 그냥 버리는 겁니다. 상급 문제 30% 하려면 엄청난 노력이 필요해 이게. 근데 중급 문제 40%, 하급 문제 30% 요것만 확보하면은 70은 충분히 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상급 문제? 아이 설마 찍었는데 한 문제 안 맞겠어요? 그렇게 되면 70은 충분히 넘길 수 있거든요. 70 정도로 목표를 하시고 공부를 하시면 합격하는데 훨씬 더 수월할 거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좀 하자면 공인중개사 과목은 넓게는 5과목이고요. 좀 세부적으로 하면 6과목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1차는 2과목을 합쳐서 평균 70 정도, 이게 조율을 좀 할 수 있겠지만 2차도 이제 어떻게 보면 상중하 과목이 하나씩 있기 때문에 상이 이제 부동산 공법이고, 그 다음에 중이 공시법하고 세법일 거고, 그 다음에 난이도 하가 이제 중개사법이 되면 합치면 이제 평균 70이 나오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평균 70점으로 이제 무난히 합격하자가 우리 모토였기 때문에, 또 이제 우리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절대평가, 그러니까 남들하고 경쟁하는 시험이 아니다. 절대평가라는 거 하나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좀 논의해야 되겠습니다. 이 두 번째 논의해야 될 건 뭐냐면, 과연 1년 안에 그러면 평균 70을 얻을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두 공인에서 모토로 삼고 있는 것도 평균 70으로 합격을 하는 것이랑, 그다음 그 70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시스템을 또 만든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어떤 시스템이죠? 저희들이 만든 거는 3단계죠. 첫째는 필수 용어 특강, 짧고 굵게 전 범위를 훑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핵심은 핵기총 강의, 핵심 요약, 기출문제, 총정리가 있는 거죠. 마지막은 답치기 특강. 그게 3단계.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3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 핵기총 강의를 갖다가 중심으로 해서 용어 특강이랑 답치기 특강은 양쪽을 잡아주는 거죠.
저는 뭐 지금 생초보인데 용어도 언제 하며 공부를 언제 하며 답답하다 그러신 분들이 많거든. 핵기총 강의만 열심히 하셔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 그래서 이 핵기총 강의에 대한 자세한 내용 우리가 2부에서 그렇죠. 말씀드리겠죠? 그 용어 강의를 두 분 다 진행을 하셨잖아요. 물론 저도 진행을 했지만 용어 강의하면서 뭔 생각으로 촬영을 좀 하셨습니까? 가급적이면은 좀 많은 용어들을 저는 소화를 하게 해드리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러니까 일단 용어 강의만 딱 듣고 봐도 일단 이게 전체적으로 어떤 틀 안으로 이렇게 짜여져 있구나라는 거에 전달을 드리기 위해 노력을 했고요. 물론 용어 강의만 보고 나서 시험 문제 봤다 그러면은 힘들죠. 그건 당연히 힘든데 그래도 용어 강의만 본 다음에 좀 친숙해지고 좀 편안해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강의를 목표로 했었습니다. 이게 용어 강의라는 게 사실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법학을 공부하면 인정사정이 없다? 1편에서 4편 내용이 나와. 그래 추후에 서술하도록 한다도 아니야. 그냥 뒤에 가서 알아서 찾으래. 내가 언제 말해줬냐 이것도 없이 들이미로 그냥 바로 알아야 되는데 그게 좀 황당한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일단 용어 강의로서 전체적인 전범위에서 용어를 먼저 설명한 다음에 그걸 한번 1회독을 돌리는 거죠. 그리고 나서 문장을 보면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될 수 있는데 문장을 읽는데 계속 단어가 눈에 안 들어와. 갑자기 가처분이란 말이 나오네. 갑자기 이게 왜 나오지? 갑자기 배운 적도 없는데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필수 용어 특강을 갖다가 아주 짧게 준비했죠, 그죠? 30분에 1강, 총 4강으로 마련해가지고 간단하게 훑어볼 수 있게끔. 그래서 이것만 많이 반복하셔도 법학에 접근하는데 훨씬 더 수월하실 겁니다, 아마.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용어집을 하나 만들어서 우리가 출간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용어집 만든다고 상당히 많은 시간이 좀 들어갔었고 그것만 좀 보셔도 최저점 정도는 어느 정도 이제 마킹할 수 있게끔 작업을 해놨기 때문에 제가 조금 정리를 하자면 이제 생초보다 용어가 너무 어렵고 양도 많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럼 이제 표기 70점을 목표로 해서 우리가 343 요걸 가지고 정확하게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다라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상급 문제 과감하게 버리고 중하급을 완전히 만드는 데 초점을 두자. 그리고 그거의 전초전 역할이 되는 게 바로 필수 용어 특강을 반드시 들으실 필요가 있다. 이 세 단계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럼 우리가 1부에서 하나 더 논의할 게 남았는데요. 그건 바로 뭐냐면 이제 공부할 시간이 없는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 아까 제가 맨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2030이 출원 비율이 절반 가까이 되잖아요. 2030은 학생들도 있지만 직장인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 직장인들 짜투리 시간 어떻게 할 건지 요거를 이제 두 분이 1부에서 마지막을 좀 장식해줘야 될 그럴 부분입니다. 이현 선생님 먼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이게 그 기존의 프로그램들이 모두 다 실강 위주로 다 짜여져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직장인들은 퇴근하고 나서 학원을 갈 시간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학원 갔다가 다음날 아침에 출근해야 되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이게. 피곤하죠. 그래서 이 2030들 직장인들을 위해서는 인강을 최대한 활용하시는 게 가장 좋다는 거죠. 우리가 또 이렇게 30분으로 잘라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출근하는 시간에 1강, 퇴근할 때 1강, 점심 먹고 쉴 때 1강 이러면 하루에 한 10강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너무 많지 않아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 정도는 열심히 해야죠. 이제 할 게 얼마나 많은데. 근데 다행스러운 거는 우리가 이게 법학이라는 거, 특히 중개사 과목들은 내용은 어려울지언정 문제가 쉽다. 그래서 기본 용어만 잘 이해하셔도 합격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거든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험이 이제 민법을 제외하고는 이제 판례 같은 게 거의 안 나오고 조문 위주로 출제하다 보니까 조문에 대한 반복 학습이 상당히 중요하니까 인강을 끊임없이 활용해라. 이거 되게 좋고 지금 또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그 남는 시간들 짜투리 시간 사실 이제 30분을 다 못 써도 돼요. 그러니까 10분, 10분, 10분 해도 상관은 없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계속 이제 반복할 수 있으면 되게 좋은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뭐 간단한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설거지 하시면서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붙이는 거 있잖아요. 딱 네, 붙여가지고. 맞아요. 제가 집에서 많이 해봤어요. 제가 집에서 설거지하면서 드라마 세워놓고 드라마 안 봤어. 내 강의를 봤다니까 내가. 그래서 모니터링 하면서 설거지하다가 그릇 먹고 혼나고 막 그런 적도 있긴 한데 주말 활용은 좀 어떻습니까 혹시? 주말이 생각보다 굉장히 길어요. 하루에 자투리 시간만 가지고도 뭐 10시간까지 들을 수 있다라는 말씀도 해주셨는데 10강. 예. 네, 10강. 예. 그 5시간. 10강 분량을 5일 동안 그렇게 쪼개서 볼 자신이 없다라고 하면 토요일에 뭐 10강, 일요일에 10강 이렇게 해가지고 주말 동안만 해도 이제 20강을 집중해서 볼 수 있고요. 주말에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시간을 좀 더 길게 쓸 수 있잖아요. 한번 강의를 듣고 그 다음에 또 복습도 해보고
또 강의 듣고 책의 내용도 보고 이 과정까지 하실 수 있으니까 충분히 저는 가능한 시간이라고 봐요. 지금 여러분 사실 뭐 아침 먹고 점심 먹기 사이 또는 뭐 점심 먹고 저녁 먹기 사이에도 10강만큼 아니면은 최소한 그래도 한 6, 7강만큼은 할 수 있거든요. 예. 일단 수험 기간 뭐 몇 개월 또는 뭐 1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에는 좀 여가 생활이라든지 뭐 자아 성찰이라든지 주말에 자아 성찰 얼마나 많이 합니까 사실. 내가 이런 소리를 왜 했을까 막 이런 얘기 하면서 그런 거 자제하시고 그냥 시험 공부에 좀 투자를 하시면 뭐 취득하시고 그 다음에 일하면서 배울 거 배우시고 그 다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돈을 버는 거죠. 예, 돈 벌고 나면 시간 더 많지 않겠습니까? 네. 제가 이제 1부를 슬슬 마무리 좀 지어야 될 것 같은데 그 1부를 마무리 드리면서 제가 한마디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이 공부는 누적량하고 상당히 비례를 좀 하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이제 절대적인 공부량은 어느 정도 좀 필요해요. 절대적인 점수를 받기 위해서. 거기에 플러스 알파를 얼마나 더 했느냐가 중요한데 그게 우리가 2부, 3부에서 계속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지속적인 거, 그 다음에 반복적인 거, 핵심적인 걸 놓치지 않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한 끊임없는 학습이 좀 필요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중개사시험은 절대평가입니다. 남들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쟤는 몇 시간 공부했는데 난 몇 시간 못했다.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스스로 얼만큼 많이 했는지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시면 그러니까 올해 한 해 끝내시죠. 그냥 빨리 끝내시는 게 상책이에요. 이게 뒤로 가면 갈수록 난이도를 확 올려버리면 그때부터는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지금이 굉장히 좋은 시기이기 때문에 이 시기 놓치지 마시고 한 번에 올 때 딱 잡으세요. 자, 우리가 1부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2부 때 넘어가시면은 이제 핵기총 강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자세하게 또 말씀을 드릴 거니까 여러분 우리 2부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고맙습니다.